인플레가 잘 안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나서 멈추는 거 아니야? 아니 또 올리는 거 아니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테이블에 그 논의가 안 됐다.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얘기 없어요. 자, 오늘 이 뉴스부터 바로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FOMC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있었죠. 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했고, 이게 증시에 좀 오늘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네, 일단은 준비된 그 자료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결론적으로는 파월 FOMC 연준은 지금 right now는 골디락스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골디락스 같다? 요거랑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런데 고용은 조금 신경 쓰여요. 여기까지. 골디락스다? 근데 고용은 신경 쓴다. 그럼 뭔 얘기죠? 골디락스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뭐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하다는 거는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고 그렇죠. 경제가. 근데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게 골디락스의 핵심적인 거는 뭐죠? GDP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을 지난 3개월 전에 제시했던 전망보다 높였어요. 경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26년도 전망에 대해서 1.8%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3%.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견조한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고용은 좀 신경 씁니다. 고용이 좀 이렇게 좀 잡음, 파열음이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그런 몇 가지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봤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맨 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는 사람들이 막 던졌잖아요. 점도표는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도 이번에 0.25% 내렸죠? 네, 맞아요. 3.5하고 3.75 사이가 됐는데 이번에 예상대로 했고 내년도도 한 번은 하겠다.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더 할 수 있는지 멈출지 요거는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셧다운을 갖고 데이터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10월, 12월, 1월 달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1월 28일 날이 첫 번째 FOMC거든요. 그 내년도 26년에. 그거는 그렇게 장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년적으로는 기본은 한 번 정도로 일단 해놓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갖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혹시 데이터가 경제가 너무 좋고 인플레가 잘 안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나서 멈추는 거 아니야? 아니 또 올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일단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테이블에 그 논의가 안 됐다.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얘기 없어요. 잠깐 멈출 수도 있죠. 근데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업률이나 이런 것이 안 좋게 계속 나오면은 고용을 신경 쓰게 만들면은 그러면 뉘앙스는 한 번의 기준을 줬지만은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으로 진짜 픽스된 거야. 금리 인하를 내는데 이렇게 확정 짓진 않았어요. 그거는 약간 역시 데이터 디펀던트인데 데이터가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은 거죠. 이거 종합하면은 경기는 골디락스를 보는 것 같고 하지만 고용을 신경 쓰고 그래서 네.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는데 그 한 번으로 끝인지는 오픈 퀘스천 해놨기 때문에 장에 대해서는 장은 조금 뭐랄까 그전에 약간 경계감이 있었는지 장 자체는 그냥 파지티브하게 조금 근데 흥분할 건 아니죠. 옛날 같으면 금리 인하하고 이게 진짜 비둘기 파격이면 장이 한 2, 3% 오르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골디락스 맞게끔 주가도 뜨뜻미진하게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 경기가 좋고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추가하지 애매하면 결국은 이제 매크로 플레이가 아니고 개별 섹터 펀더멘털 괜찮은 주식으로 실적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당분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 게 파월의 임기가 5월까지잖아요. 그렇죠. 5월까지 한 번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내년 전체에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를 얘기한 걸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연준 의장은 왕비두기가 지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 보는 거죠. 네. 비록 연준이 금리 한 번으로 지난번 3개월 전에 똑같이 했지만은 네.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연준 의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혹시 교체가 있다면 왜냐면 마이란인가 이 사람 교체 있고 리사 쿡도 나갈지도 모르고 그 불확실성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가능성도 널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새로운 케빈 헤셋이 온다고 해서 100%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5월이면 아직 1, 2, 3월 있잖아요. 그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준도. 지금 연준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갖고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고용은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 신경 쓰는 거를 서포트하는, 신경 쓰게 만드는 데이터가 2월, 3월에 나오면은 연준 의장 바뀌는 거랑 결합이 되면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시장은 약간 열어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기사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 인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다시 재발했다. 그것 때문에 유럽 쪽은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저쪽은 금리 인하를 못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달러가 태권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뭐죠? 약간 오늘 좀 장이 욕하는 도중에 장이 아침에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네거티브지 않게 제가 해석했죠. 근데 일부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한 번 했고 한 번 열어놓고 누가 바뀌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거기까지 약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네거티브 하는 거는 오늘 QE, 스몰 QE라는 말을 했죠. QT 이제 마감했잖아요. 그거 끝냈죠? 네, 끝냈으니까 400억 달러씩 이렇게 그 국채 매입해서 재매입하는 거, 국채를 재매입하는 거죠. 국채 매입하고 이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QE가 되는데 사실은 QT를 종료하니까 QE가 돼서 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한 40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채를 사주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채가 한 달에 미국이 한 700억 불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400억 불이면 임팩트가 있죠. 그거 왜 있을까?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스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 FOMC에서는 이 양적 완화냐 물어보니까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실질적 시장은 국채가 발행되고 그걸 소화시키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재매입하는 이러한 QE, 스몰 QE 또는 QT의 종료 네. 이걸로 해서 양적 완화 효과를 나는 이 행동을 왜 금리 인하와 함께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파지티브하다보다는 미국 시장이 아까 크래킹 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시장 끝나서 오라클이 많이 빠졌어요. 오라클 아시죠? 오픈 AI한테 매달리는. 오라클은 그 데이터 센터 업체인데 네. 얘네 매출 수주 중에서 60% 넘는 게 다 오픈 AI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빚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한 1, 2% 미스났다라 주가가 시간 내에서 한 5%, 10% 이렇게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2% 정도 예, 빠져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약한 고리. 약한 고리는 뭐예요? 그 채권 발행하고 돈 자금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신중하게 한 번 정도 하고 한 번은 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QE 같은 실질적 행동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약한 고리.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죠. 이런 거에 자금 이슈가 없게끔 그 쿠션을 마련해주는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는 아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가 솔리드한 것처럼 골디락스 보고 있지만 장기현에서는 약한 고리가 진짜 커지면 문제니까 요거를 보완하는 믹스 전략으로 지금 연준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조금 이제 좋은 거는 전체적인 거 좋은 건데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걸 하니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유럽 쪽은 그렇게 투자하고 나발이고 그게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먹고 사는 건데 워낙 금리 인하를 선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주춤한다. 성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한번 일단 해주신다면 지금 11월 11일인데 이제 네. 벌써 이제 12월 다 끝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장이 이게 4,100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향후 12개월, 1년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선행적인 거죠. forward PER이라죠. 1년에 버는 돈, 코스피에서 버는 돈이 얼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 11월 네. 초하고 지금 12월 초 왔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이 삼성 올해 한 37, 8조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이익이 최소한 85조에서 100조 나오고 있어요. 100조 나온다. 100조. 100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분기 20조예요. 하이닉스는 올해 한 43, 4조에서 내년에 이것도 한 80 몇 조. 그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최근에 1개월 사이에 엄청 늘었습니다. 네. 반도체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PER 개념으로 빠지면은 1개월 전보다 지금 EPS가 높아져 갖고 지금 4,100이지만 PER이 11배밖에 안 돼요. 11배 비싸요? 안 비싸요? 라고 하면은 비싸죠. 안 비싸죠. 근데 과거 대한민국이 10배에서 12배 근처 갈래다 못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올라가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과 진짜 이익 전망의 삼성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합해서 아까 100조, 80조 얼마죠? 180조, 190조 나올 수도 있고 그 올라간 폭이만 가지고도 네. PER이 11배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특히 미국보다는. 미국이 얼마냐? 미국이 지금 내년도 EPS S&P가 한 315 정도니까 곱하기 하면은 거기에 25배 하면은 7,500. 지금은 한 21배 정도 되거든요. 21~2배. 우리 11배.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밸류에이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보고 있다. 이 측면에서는 시간을 기다리면 이게 4,000
4,100이 4,400 갈 가능성하고 다시 3,800 갈 가능성을 봤을 때 3,800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까지가 지금 right now의 어떤 시장 진단을 말씀드릴 수 한마디로 있겠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4,100이면 어쨌든 지수가 굉장히 높게 와 있는 거긴 한데 절대적인 가격은. 그렇죠. 공풀이고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주 셀렉티브하게 됩니다. 어떤 포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11배면 4,055에서 4,250. 왜? 한 달 전에 이익보다 지금은 아마 7% 정도 더 이익이 상승됐을 거예요. 왼쪽 이익인가요? 네. 네. 코스피 전체적인 게 한 달 전에 예상한 것이 어느 모 증권사가 351이라는 수치인데 네. 한 달 사이에 삼성하이닉스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7, 8%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11배라는 똑같은 넘버를 하면은 요 4,050에서 4,250 사이가 딱 들어오는데 네.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리레이팅이 되면 4,500이 가는 거고 만약에 매크로가 또 흔들려 미국이 그다음에 우리 상법이 이상하게 돼 그러면 디레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3,700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바둥바둥 하다가 이익이 더 올라가거나 10% 이상 아니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올라간다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4,500 정도가 시간을 두고 가겠다. 이게 오늘 내일 산타랠리에 4,500 간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산타랠리에 이익 전망이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네. 이것이 3,900 이하로 가기는 그 리스크는 아니니 굳이 갖고 있다면은 지금 판다기보다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어떻게 됩니다. 구성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거 어디예요? 반도체요. 그렇죠. 삼성하이닉스. 근데 오늘 이제 녹화하는 순간에 어저께 오늘 해서 투자 경고에 들어갔죠. 아, 삼성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워낙 주가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먹어갖고 24일까지, 12월 24일까지 뭐 하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융자 못해요. 미수 못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조정받는 빌미가 된 거거든요. 물론 어저께 주가가 좀 미리 올린 측면도 있죠. 네. 그 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ADR이나 뭐 다른 것도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익 말고도 미국에 상장한다. 자사주를 가지고 미국에 상장한다. 그런 것까지 있어갖고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투경을 먹다 보니까 주가주 좀 역발상한 거예요. 이익은 삼성 100조, 하이닉스 80조 이상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시장의 스트리트 컨선이면 그거를 반도체 비중이 보통 시가총액에서 우리 한 35는 5, 6%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하면 33분의 1은 반도체를 해야지 평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웨이트. 안 들어가시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냐 이게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한 번 했고 또 하고 양적 완화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별주 중에서 로봇이나 AI 또는 바이오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 한 번 했고 한 번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속 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미리 올랐어요. 우리가 뭐가 올랐어요? 자동차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고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에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HL 만도라고 있어요. HL 만도가 인베스터 데이를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이고 뭐고 걔네들의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그게 센티먼트를 다시 한번 부스트업 할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나 기아 포함해서는 뭐 깐부 다음에 현대차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번에 사람도 사장님이 송창현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하니까 새롭게 심기일전할 수 있다라는 게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서 잠깐 쉴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한 20-30% 그리고 로봇 AI의 한 10%. 그 다음에 제가 상대적으로는 변방 원조는 일단 올해는 한 10월 말 11월 이렇게 들어올 때 일단 피크는 아웃이 됐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충분히 빠졌다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쉴 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변방 원조를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시기적인 기간적인 로스가 기간적인 덜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면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한 게 반도체랑 나머지 것들은 바벨 균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라 갖고 나머지를 한 55%,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을 지금 절대 주가 레벨이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시기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면 현금을 한 25%. 아니 나는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어. 이거 빠지고 세고 그러면 한 15%?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정도 레벨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4,500이 바로 가진 않는 거니까 그 정도의 믹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 바이오 편방 원조 로봇 AI를 좀 언급해 주셔서 연구기금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로봇과 바이오주 말씀하신 sek터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랑 이 섹터 지금 개인들이 사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코스닥 활성 대책하면서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150조 투자 펀드 한다잖아요. 사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10조인가 5조인가 그거 하고 모태 펀드로 해가지고 민간 자본 끌어들이고 대출 싸게 해주고 이런 거 합해서 150조거든요. 그럼 거기도 대부분 반도체 AI고 사실 로봇이라든지 뭐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엄청 뭉탱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골고루 핵심 모태 펀드 엄마가 되는 마중물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 가면은 그런 그 소비자 정도도 결국은 어텐션이 될 수 있죠. 근데 주가는 말이죠. 모태 펀드가 나발이고 하면 사실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 거에 투자하는 회사도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주가에 많이 올라가서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뭔데요? 미래 에셋 벤처 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래 에셋 벤처 펀드, 미래 에셋 계통이죠. 여러 군데 벤처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 바이오도 하고 테크에 많죠. 네. 주가가 7, 8천 원 했다가 얼마 전에 10,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어저께는 조금 이익 실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금 가지고. 또 하나 미래 에셋 벤처 펀드도 중요한데 관련되는 하면은 미래 에셋 벤처 중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서 상장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상장한 회사 중에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상장하는 것 같은데 청약이 12월 중후반인데 아직 산전되지 않은 거 세미5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미5. 그 뭐냐면 반도체 ASIC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설계할 때 설계 플랫폼 만드는 회사예요. 엄청 많은 회사가 커스터머 있습니다. 뭐 리벨리언, 삼성, 삼성전자 당연하고 엄청난 회사들의 ASIC 칩을 설계할 때 얘네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가 세미5인데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군데 투자한 회사가 미래 에셋 벤처 펀드예요. 코스닥을 활성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그렇고 비상장 회사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돈을 넣고 분위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사실은 장이 좀 올라갔습니다만 애매해서 그런데 증권주 중에서도 좀 쉬고 있어요. 네. 쉬고 있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증권회사도 이제 그 벤처 투자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발행어음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투자계좌라는 걸 IMA 그 종합투자계좌 그거 사업을 인가해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업체 이런 주식들은 향후에 쉽게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원금 보장한 상태에서 그 자금을 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10% 장기적으로 25% 운용 자금의 25%까지를 3년 내에 어디를 투자한다? 모험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벤처 같은 데 투자해야 돼요. 예전에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10%, 15% 됐는데 부동산 제로로 만들고 벤처 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하게끔 만든 계좌가 그 사업이 IMA 계좌거든요. 네. 그런 걸 하면 증권사들도 결국 그런 게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부터는 되고 그 제품 IMA 계좌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원래 12월 이맘때 오픈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쉽지가 않아서 지금 미뤄졌거든요. 해가 바뀌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종합투자 계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 은행처럼 그 지금 원금 보장되고 추구하는 수익이 한 4에서 5%인데 혹시 대박이 나면은 걔네가 투자를 잘하면 말이죠. 모험자산 투자하면 그게 플러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는 솔직히 처음이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모멘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100이라는 코스피가 3,900이 아니고 진짜 4,400 정도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티브한테 늘겠죠. 그러면 연말 연초에 자금의 흐름이 좋다 그러면 증권주 아니면 벤처 투자에 관련되는 주식 이런 것도 괜찮고 그 전에 지금 보는 건 뭐죠? 그럼 그건 걔네들 돈 버는 거고 그게 투자하는 곳이 어디예요? 로봇이죠. AI죠. 바이오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바이오 이런 거를 대충 합해서 한 20%? 20%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좀 편하지 않을까. 로봇과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과 바이오가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해서 근데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을 보고 투자해야 되고 혹시 좋게 보신 종목이 있나요? 이게요. 근데 로봇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로보티스 같은 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로보티스. 근데 로보티스 목표 주가가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ETF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 확 빠지면 10% 빠지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같은 로봇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저는 SPG 같은 것도 공부해 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SPG는 감속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레인보우하고 걔를 같이 하는데 감속기 레인보우 말고도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내년도 기점으로 해서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것도 역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많이 하방으로 나올 때 조금씩 접근한다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티즈나 SPG나 업사이드는 솔직히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SPG가 좀 나을 수도 있고 로보티즈는 갖고 계신 분한테는 오케이인데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좀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레인보우가 가장 중요하긴 하긴 하죠. 근데 레인보우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요? 바이오주도 일단 알테오전이 최근에 초를 쳐가지고 알테오전이 이제 코스피로 가죠. 네. 근데 코스트 가면서 긍정 효과가 있습니다. 코스트 가니까 거기 1등 자리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2등이었어요? 에코프로 BM 아닌가요? 네. 그럼 걔네 주가가 엊그저께 좋은 뉴스 있었지만 자체적인 좋은 뉴스 말고 이런 것도 효과 받아서 오늘은 조정받지만 그저께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전 상장에서 안정될 때까지 우리 알테오전이 주가가 확확 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오면 올라가겠는데 저는 업사이드 더 있다고 봅니다. 알테오전 50만 원대가 무너질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업사이드 더 있다 보는데 속도는 그렇죠. 그럼 쉬면 다른 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타방송에서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 종목 중에서 올라갔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올릭스라는 게 있어요. 올릭스. siRNA라고 DNA, RNA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발현되는 단백질을 억제해가지고 치료하는 그게 siRNA거든요. 네. si라는 것이 Small Inference RNA라는 건데 이 기술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네가 일라이 릴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네들의 그 siRNA 같은 이런 제품, 이런 그거를 가지고 노보노디스크한테 엄청 비싸게 팔린 회사가 있어요. 그 팔린 회사의 가격이 일라이 릴리하고 경쟁하는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노보노디스크가 올릭스랑 비슷한 회사를 예전에 샀었어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조 3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올릭스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괴리가 있죠. 그래서 그 괴리를 얼마나 빨리 좁혀나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품의 성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오스 얘기하는 그런 지표를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게 평론이거든요. 그럼 4조 3천은 반드시 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4조 3천원과 2조 7천사 어디 사이에 아직은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 뉴스가 확인될 때까지는. 이렇게 본다면 올릭스도 눈여겨볼 수 있다. 많이 올랐지만은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을 찾는다면 한미약품도 여전히 어텐션이 될 만해요.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라고 하지만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나오니까 밸류가 주가 조정받을 때 알테오젠이나 무슨 펩트론처럼 뭐 하여튼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회죠. 지금도 아직도 업사이드가 꾸준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한미약품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